야,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는 공포와 싸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은 실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어느 순간 계산을 해서 되겠다고 판단하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이게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건 어떤 거였냐면 네. 1992년도 하나회가 착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 이제 대한민국은 쿠데타가 없는 나라가 되겠구나라고 전 세계가 칭찬을 했어요. 그래요. 그럼 그게 YS의 대단히 중요한 업적이었고 전 세계적인 업적이었어요. 그랬는데 소위 2016년 국민항쟁이라고 하는 탄핵이 벌어졌을 때에도 군 내부에는 소위 그런 문건을 만들어서 실행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전 그렇다면 아이고야. 이 내부에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은 하시라도 소위 통수권자 또는 자기들이 얘기하는 보수 집권 세력이 위험에 빠지면 이것들을 어떤 복원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방법들 계속 캐비넷 속에 두고 왔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네. 되게 군인이면 군인들 자기 집단의 이익이 국가 이익이나 국가의 미래보다 훨씬 앞서는 거고요. 되게 그게 속성이에요. 근데 지금 김종욱 박사께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공포라고 해서 네. 제가 그 공포를 가능한 데까지 현실화시켜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번에 의료대란 의료 붕괴로 추석 시즌에 이제 대비가 없으면요. 안 죽어도 될 사람이 몇십 명에서 몇백 명이 죽을 거예요. 그 단위가 그래봐야 몇십 명에서 몇백 명이에요. 딴 때 같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네.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단위가 공이 몇 개 더 붙겠죠. 네. 몇 천이 아니라 몇만 명, 몇십만 명 단위로 이제 죽게 되겠죠. 근데 그보다 더 나쁜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경제 붕괴를 포함해서 난민식 추락을 하게 되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은 삶이 있어요. 국민 대다수가 빈곤층으로 빠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처럼 또 성공의 체험도 한번 했다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면 이게 다 아수라장돼서 자산을 다 해외로 빼돌립니다. 내가 지금 부유층이고 국가관이 별로 뚜렷지 않은 사람이 지금 뭐 하겠습니까? 돈 바깥에 빼놔요. 그러고는 바로 위험해지면 뿅 날르는 거예요. 이게 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자산가들 대부분은 지금 돈 자산 어떻게 빼놓을까 그거 연구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윤혜 씨가 이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답답하잖아요. 네. 저는 이민 가기 싫어요. 대한민국이 좋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공간을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과거에는 정규 매체라고 부르는 방송에서 열심히 떠들어본 사람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KBS, MBC 같은 데도 있고 종편도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체험했지만 거기는 겹겹의 필터링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날 것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가 확증되기 전까지 떠도는 의구심과 소문을 갖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세계가 아니라 유튜브를 통한 우리 같은 스픽스 같은 이 공간이 열렸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까놓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책임감이 그만큼 덜 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정말 위험하고 진짜 해야 될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데까지 정보를 물어다가 열심히 얘기를 해요. 어떤 건 헛발도 있겠지. 그러나 네.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얘기를 열심히 합니다. 네. 그러면 시민 참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댓글 하나도 달고 구독률이라도 높여서 이 참여가 활발해지면 너나 없이 입에서 입으로 옆으로 전파되면서 이미 퍼진 음모는 더 이상 음모가 아닌 거예요. 이들이 은밀하게 계엄을 준비해갖고 상당히 진척돼 나갔으나 어떤 경로로 이게 팍 새갖고 여기저기서 국민들이 계엄 얘기하면 이거 무산됩니다. 그래요? 다른 플랜을 세우는 거예요. 계엄 계속 그렇게 얘기해야겠네. 그게 속성이에요. 네. 그렇게 네. 됩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나라를 살리는 애국운동이 되기도 하고 네. 그 시대 소명을 안고서 노력을 하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또 계엄령을 언급해서 얘기한 것도 있는 그 걸까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그 양반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압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사회적인 압력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받고 그걸 실행하는 데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란을 준비하던 자들 같은 경우도 사회적 압박이라고 하는 게 자기 부모일 수도 있고 자기 형제일 수도 있고 자기 친구일 수도 있어요. 술자리에 가는데 죽일 놈이 돼요. 그런 행위를 하는 자가 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밀고라는 방식으로 과거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구나. 내용이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네. 그러니까 그런 흘러나온 내용들이 주요 정보 라인으로 돌기 때문에 2016년도 추미애 그 당시 당대표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뭐 추미애 당대표가 갑자기 꿈속에서 갑자기 그런 얘기 꿈을 꿔가지고 얘기했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돌아가는 얘기들을 네. 어디서 들었으니까 이거 되게 중대한 문제인데 지금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야할 거냐 탄핵을 시킬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네. 갑자기 그런 내용이 흘러나온다고 얘기하는 건 정황상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하야나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런 얘기를 제기함으로써 저희 그것들을 결행하는 자들에게 사회적인 압력들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그러죠. 저희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제가 총 들고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그쵸. 소위 이 여론과 민심이라고 하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압박의 강도들을 계속 위로 높이는 거죠. 용산 게시판 같은 데 가가지고 진짜 계엄령 꿈도 꾸지 마라. 그리고 뭐 기사 댓글마다 우리가 막 다 진짜 의료 이렇게 나랑 망친 것도 모자라서 계엄령이라고? 오늘부터 전 댓글 달아야겠습니다. 그렇게 댓글 달고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 방송에서 하시잖아요. 4,500분이 지금 듣고 있는데 오늘 그러니까요. 밤새도록 돌리면 10만 명 이상이 보실 텐데 오윤회가 하고 있는 이 사회적 압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홍선진님, 프리덤님은 오윤회님 말이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 잘 몰라요. 네.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오윤회 신엄마 부대 화이팅. 아, 부대는 아니고요. 네. 회원은 없거든요. 님께서 네. 주셨고요. 네네. 김현성님께서는 오윤회 너무 좋아요 하셨으니까 아유, 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방송인으로서 모든 공간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네. 나라를 지키는 애국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엄령은 절대 안 돼. 안 되지. 이렇게 가만 안 말씀해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네. 사이에 갑자기 또 200명이 동집이 확 늘었어요. 네, 환영합니다. 오윤회 이미 이렇게 셉니다. 바로 이게 바로 사회적 압박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네. 아무리 대통령이 그렇게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바로 국민이다. 국민은 누구냐? 바로 나다. 여러분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